네, 안녕하세요. 모터레프 신승엽입니다. 새 남자의 수다로 시작해서 이제는 사무실 책상에서 홀로 하는 방송 카더라입니다. 이제 먼저 카더라는 모터레프 편집 방향과 다른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긴 방송임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이 본 채널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살짝 삐딱한 방송임을 말씀드릴게요. 라이브든 클립이든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 인사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키마크님, 주성우님, 김랄더님을 비롯해서 6, 7분 함께 하십니다. 아무래도 주제가 살짝 자동차와 관련된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평소보다 한 절반 정도, 그래도 평소에는 10명은 넘겼었는데 평소 절반 정도 봐주시고 계세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노조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완성차를 기준으로 쌍용차는 이미 이제 임단협을 타결을 했죠. 상반기 일찌감치 노사 합의를 마무리 지었고, 아무래도 회사 안팎으로 어려우니까 그 임금이 얼마나 더 오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파행으로 또 한 번 파행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노사 양측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도 이제 11년 만에 임금 동결을 했다고 하는데 1998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입니다. 요거는 지난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본급 동결이에요. 기본급 동결 기준이고, 기본급 기준 동결이고, 여기에 성과급 150%, 경력금 120만원, 우리 사주, 상품권 등이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이제까지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는데, 이제 나머지로 봐야 돼요. 우선 기아차가 이제 기아차 노조가 그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면서 파업권 확보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 조정 이후에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에서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됩니다. 사실 현대차가 이렇게 무분규 동결 임금 협상을 합의를 하면서 현대차랑 비슷하게 갈 것 같았는데 기아차는 좀 꼬이게 됐어요. 어떻게 추석 전에 현대차가 할 때 바로 합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실적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어제 발표 실적에 따르면, 어제 3분기 실적에 따르면 이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하로 급락했고, 그다음 영업이익도 33% 떨어졌습니다. 전년 대비. 이게 물론 요 급락한 이유는 세타2 엔진 품질 이슈에 따른 비용인데, 사측에서 노조에게 어렵다 이런 그 임단협 조건을 줄여달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어쨌든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실 기아차보다 더 심했어요. 현대차는 적자로 전환됐어요. 적자로 전환됐는데 적자가 발생하기 이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어쨌든 이 임단협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임금 동결이라도 임단협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일찍이 받고, 기아차 입장에서는 현대차랑 비슷한 수준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기아차 사측에서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니까 좀 양보해달라 말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GM과 르노도 이제 일단 파업권은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아차는 지금 이제 쟁의 신청을 해서 파업권을 아직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이제 GM과 르노 삼성은 한국 GM과 르노 삼성은 파업권을 확보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에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전면 파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GM 같은 경우에는 그 특근 잔업 거부를 했는데요. 특근 및 잔업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쟁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그 노조에서 요구하는 거는 부평 2공장에 신차 물량을 달라, 이 부평 2공장이 돌아가기 위한 신차 생산 물량을 달라는 게 노조의 입장인데, 사측에서는 트랙스
기존 물량의 생산 일정을 연장은 해주겠는데 새 차를 투입하는 건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측은 기본급 인상은 어렵고 올해 220만 원, 내년 200만 원의 경력금, 그 성과급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기본급이나 성과급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겠지만 부평 2공장 이 신차 물량을 배정하느냐 아니면 기존 생산 물량을 연장하느냐를 두고 좀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오후에 이제 다시 노사 간의 대표가 만나서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르노 삼성으로 가자면 르노 삼성은 파업권은 있지만 그 파업이나 노사 협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 노조 집행부 선거가 이제 바로 다음 달 있습니다. 노조 집행부가 바뀌기 때문에 이 교섭 일정도 아직 못 정하고 있어요. 다음 달 선거 이후에 노조 집행부가 결정이 되면 이제 노사 간 협상이 진행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완전히 새로운 집행부와 그 협상을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해를 넘겨서 내년에 타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제가 다른 자동차 기자분들 뭐 다른 이제 영상에서 나오신 분들이 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뭐 노조 이야기도 종종 해요. 뭐 지난번에 말했던 이 연봉 동결도 그렇고 기본급 동결이죠. 연봉 동결이 아니라 그리고 뭐 현대차의 두발뛰기, 세발뛰기, 올려치기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다뤘었는데 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댓글도 종종 달아주시는데 그 오늘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댓글이 이제 봐서 피드백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라이브 방송은 그 유튜브랑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클립 영상과 함께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요 오디오를 올리거든요. 근데 오디오 댓글에 뭐가 달렸냐면 진짜 실하냐? 현대차 기본급 중소기업 수준으로 성과급 없으면 형편없다. 날조도 이런 날조가 없다. 올해 기준인데 평균 연봉 9,600만 원의 근거가 뭐냐? 라고 이렇게 막 물어보셨어요. 두 분이서. 근데 이거는 제가 그날 방송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이제 이 시스템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현대자동차를 치면 현대차의 모든 계획,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해야 돼요. 상장 기업이니까. 이 사업 보고서를 클릭을 하면 사업 보고서 이렇게 뜨는데 사업 보고서에 이제 여기서 뭐 임원을 보면 확대를 해볼게요. 뭐 정몽구, 정의선, 이환희, 뭐 알버트 비어만 이런 사람들의 주식수도 나오고 재직 기간, 뭐 임기, 직책, 학력 이런 것도 다 표시돼요. 직원들 상황 쭉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자세한 자료들. 제 말단에 쭉 보면 이런 정보들 상무급부터 다 나옵니다. 마지막에 직원 등 현황을 보는데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인 평균 급여액이 나옵니다. 1인 평균 급여액은 100만원 단위 기준으로 해서 9,700만원. 네, 남자분들은 9,700만원, 여자분들은 7,600만원이고 평균적으로 9,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거 없이 구라를 치는 게 아니라 구라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없이 최소한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 데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날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평균의 함정에는 빠지지 말자라고 먼저 단서를 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산직 근로자, 노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분들이 노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근속 연수가 19년에서 21년 정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뭐 근속 연수 19년 남자분들 19.5년이라고 하는데 그 생산직 근로자분들은 조금 더 높다고 해요. 20년에서 21년, 뭐 19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와 이 9,600만 원에 나온 이 베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분명히 다트 사업 보고서 전자공시 시스템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긴 해요. 할 말이 없는데 뭐 날조가 이런 날조가 없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날조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 현대차가 50주년 2017년도에 기자수첩을 쓴 것 중에 노조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뭐 기자수첩 1탄 2탄 해가지고 뭐 품질 이야기도 하고 뭐 소통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이 귀족 노조 누가 키웠나 라고 했을 때 현대차 노조가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랬을 것 같진 않은데 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현대차 노조를 귀족 노조로 만든 변질시키는 것은 협상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경영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도한 양적 성장의 그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측에서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용했고 이 협상 과정에서 오간 거짓, 불투명한 경영 정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불투명한 경영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상호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해요. 노조도 사측을 믿지 못하고 이런 기형적이고 불편한 노사관계의 시작은 이 사측도 잘못을 잊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이 주장, 제가 쓴 기자수첩의 내용은 양비론적인 태도긴 한데 저는 뭐 노조나 사측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노조 이야기를 하면 또 그분들이 와서 댓글을 다시거나 뭐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하시겠죠. 불편해도 뭐 어떠겠어요. 제가 뭐 하는 건데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많이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께.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